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7월 25일 금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모든 일은 어려운 고비를 넘겨야 쉬워진다. 풀러. 감사 스마일도 제가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모든 일은 일단 일을 갖다 하게 되면 고비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비를 갖다가 넘기시거나 현명하게 대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진다는 말씀 감스님들께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또 연일 계속되는 날씨는 폭염이지만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요. 또 어제 저녁에 또 저희 찐팬 한 분께서 저녁 시간에 또 저에게 카톡을 또 주고 여러 가지로 또 안부를 갖다 묻는 분이 있으셨는데 방송을 빌어서 항상 감사 스마일 찐팬 덕분에 제가 이렇게 무덥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아침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은 감사 스마일을 춤추게 만든다는 말씀 드리면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도권 아파트 거래 한 달 새 3분의 1 토막 났다. 627 대출 규제 여파로 해가지고 이제 서울 78%, 경기 65%가 지금 줄었다라고 지금 이런 기사의 내용인데요. 감사 스마일이 어제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셨겠지만 감사 스마일이 어제 라이브 오후 4시에 627 대책 한 달 혼돈인가 기회인가 부동산 시장 라이브 소통을 갖다가 다산 그리고 이제 경희궁자이 그 다음에 원흥, 그 다음에 킨텍스, 삼성 주변의 실제로 분위기를 어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어제 못 보신 분들은 오늘 시간 내셔가지고 꼭 한번 627 대책 한 달 지난 이후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향후에 뭐 1개월 앞으로 또 2개월 후에 어떤 모습으로 또 펼쳐질지를 미리 예측해보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감사 스마일이 어제 또 이야기 드렸던 내용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꼭 들어보실 것을 추천의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파트 랩에서 서울 주간 매매 변동이 이제 627 대책 후에 4주차 통계를 내봤어요. 그런데 어제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627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있고 진짜 일부 지역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또 일부 지역은 또 내려가야지만 정상인데 내려가지 않고 보합 내지는 호가도 지금 내려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송파라든지 성동은 진짜 가격이 더 높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강남구하고 서초구 그리고 동작구, 영등포구, 양천구, 용산구는 생각보다 그래도 꾸준하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노도강이라든지 금관구에서 또 관악구라든지 그 다음에 구로구도 생각했던 것보다 매매 변동이 지금 높게 지금 보이고 있다 보니까 과연 627 대책이 과연 효과를 물론 효과가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7월이 지나고 8월 뜨거운 무더위가 또 한풀 꺾이고 이제 9월 달쯤 되게 되면 다시 잠깐 또 이런 멈췄던 이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 부동산 규제 이후에 많은 분들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밖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또 그런 예상을 갖고 있고 감사 스마일도 제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보고 과거 2020년도 2021년도를 갖다 쭉 복귀해보면 진짜 이런 규제가 잠깐 거의 진짜 저 오래 간다고 하더라도 6개월까지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각자 준비하셔야 되고 각자 도생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유통 물량이 시장에 쌓이게 되면 집을 사라고 해도 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물량이 만약에 급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집을 사지 말라고 각종 규제책을 시행해도 연끌해서 사려고 하는데 지금의 시장의 모습은 연끌까지는 아니겠지만 만약에 임대차 시장이 들썩거리고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것들이 감지된다고 하면 진짜 대출 없이도 지금 진짜 현금으로 또 사는 분들이 또 있으신 것 같기 때문에 과연 그런 시장이 올 하반기에 올 것인지 아니면 또 새로운 정부에서 또 그런 것들을 좌시하지 않고 또 규제책이라든지 공급책을 갖다 내놓을 것인지 물론 9월 전에는 발표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지자체 공무원이라는 분이 중국인에서 한국인으로 귀화한 세대주와 한 등본상에 있는 3명의 귀화하지 않은 중국인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소비 쿠폰을 신청하고 갔다.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이 지자체 공무원이 이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인으로 귀화했던 세대주의 이제 등본상에 있는 귀화하지 않은 중국인, 그 세대주 밑에 있는 세대원들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인 4명이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소비 쿠폰을 신청하고 갔기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슬퍼서 퇴근길에 울었다라는 이야기인데, 물론 약간 과장되어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진짜 이런 것들이 진짜 현실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다 보니까 일단 이런 것들은 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좀 살펴서 기여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소비 쿠폰을 갖다가 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집코노미의 기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감사 스마일에게 많은 분들이 이 3기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주택 공급이 되는데 왜 자꾸 너는 3기 신도시만 기다리지 말고 내 집 마련을 갖다 서둘러라고 하는 거냐. 아니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싸게 지금 공급되는데 라고 또 저에게 또 물어보신 분들 계시지만, 이 3기 신도시가 주택 공급 지금 속도를 낸다라고는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집코노미에서는 적자를 개선해가지고 일정을 앞당기고 남양주 왕숙 등 본청약을 시작하는데, 일단 보상 이주 대책을 마련을 갖다 하고 GTX 등 교통대책도 이것도 앞으로 잘 해나가겠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남양주 왕숙부터 부천대장까지가 일단 지구지정을 19년부터 20년 사이에 했었고, 규모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보게 되면 남양주 왕숙부터 시작해서 부천대장까지 빨리 지금 입주하는 곳이 지금 인천 계양이 내년 하반기에 입주 예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남양주 왕숙이라든지 하남 교산이라든지 고양 창릉, 그 다음에 부천대장은 2027년에 하반기 입주를 해요. 그런데 이제 상반기 하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입주하는 물량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것처럼 뭐 1만 세대, 2만 세대가 입주를 하는 게 아니라 2000세대 전후로 지금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입주를 갖다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를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또 여기에 내 집 마련을 갖다 매수를 해서 들어가야지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또 여기가 전매가 바로 풀리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특히 또 여기는 또 34평 우리가 국민평형인 84제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미치는 영향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광명 시흥 신도시의 조감도의 모습인데, 이것도 이제 지난해 12월에 지구 계획을 했었고 언제 지금 여기가 또 분양을 갖다 할지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아마 이번에 이제 새롭게 나올 공급 대책에 분명히 3기 신도시가 들어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이 3기 신도시가 2025년 7월 달에 내년에 입주하는 곳도 물론 있긴 하지만 많지 않고 거의 27년 하반기, 그럼 28년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3년간 26, 27, 28 3년간은 진짜 공급이 서울 및 수도권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기 신도시에 공급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지금 그렇게 순탄하게 가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순탄하게 지금 공급을 갖다 적기에 하려고 노력은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과연 저는 빨리빨리 진행이 될까? 그리고 정부에서 LH 지금 재무구조를 갖다 재검토를 갖다 해서 좀 이런 것들도 지금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또 지분 적립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추진을 갖다가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온전한 내 거가 지금 많지 않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히려 지금 뭐 남양주 왕숙이라든지 하남 교산이라든지 뭐 고양 창릉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본청약이 만약에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일단 입지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뭐 직주 근접이 좀 가능하고 또 내 자녀를 갖다가 키울 수 있는 그런 곳이라든지, 또 나는 종잣돈이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3기 신도시의 그런 공공분양을 갖다 또 기다려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다려야 되겠지만, 저는 제 생각은 만약에 그런 종잣돈이 어느 정도 있거나, 그리고 또 내가
그런 것들을 기다리지 않고 어떤 의사결정을 지금 해야 되시는 분들은 지금 3기 신도시를 보는 것이 아니라 3기 신도시 주변, 만약에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면 뭐 다산 신도시를 갖다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고향 창릉을 갖다 보기 전에 창릉 주변에 있는 창릉천 벨트라든지 부천대장이라든지 인천 계양도 부천대장이나 인천 계양을 갖다 기다리는 것보다 검단이라든지 김포 한강 신도시에 있는 기축에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를 갖다가 차라리 지금 보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소식껏 이야기 드리고요. 여기에 지금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3기 신도시 내 교통대책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사업 부담이 커지면서 공급의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제가 또 뒤에서 또 이야기 드리겠지만 3기 신도시 내 GTX 뭐 지금 B, C가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쉽지 않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교통사업 일정을 갖다가 앞당겨야 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빨리빨리 지금 이런 것들을 진행을 못 하는데 지금 지코노미에서는 그래도 새로운 정부에서 지금 빨리빨리 지금 진행을 좀 해 나갈 것이다 라는 약간의 긍정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3기 신도시만 마냥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덧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요. 제가 얼마 전에 또 이것도 이야기 한번 드렸지만 3기 신도시의 철도망에 대해서 이제 구축 속도 낸다. 특히 고향 창릉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에선 3기 신도시 광역 교통 개선 대책으로 인해서 고향 은평선과 그 다음에 강동 하남 남양주선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9호선 연장선 그리고 송파 하남선 이건 또 3호선 연장인데 세 개 광역 철도 건설 사업이 지금 순조롭게 잘 지금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먼저 고향 은평선 같은 경우에는 턴키 방식, 그 다음에 강동 하남 남양주선도 지금 턴키 방식으로 진행될 거고요. 송파 하남선은 지금 아직까지 지금 정확한 실시 계획은 나오진 않았는데 중요한 거는 고향 은평선은 지금 2026년 말 내년 하반기 아니면 2027년을 지금 목표로 지금 공사를 지금 시작할 예정이고 공구별로 지금 사업자가 지금 거의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9, 209, 309가 지금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해서 이제 고향 은평선이 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저는 이 고향 은평선과 이제 한 몸이 되는 이 서부선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서부선과 같이 이게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창릉뿐만 아니라 고향 은평선의 가장 큰 수혜 지역은 고양시 덕양구입니다. 그래서 이 덕양구에 있는 아파트들을 물론 내년 연말 아니면 내후년에 지금 착공 들어가기 전에 오히려 지금 고양시 덕양구에 내 집 마련 특히 준신축 이내로 신축이 안 되시면 준신축 진짜 나는 준신축이 안 된다고 하면 진짜 20년 이내 15년 이내 아파트로 해서 내 집 마련을 하기를 부탁의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강동 하남 남양주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게 이제 9호선 연장에 들어가는 이제 광역철도 그런 구간인데 지금 보시면 왕숙지구 또 진저 미지구까지도 같이 맞물려 있고 왕숙 1지구 2지구를 보면 왕숙 2지구가 훨씬 더 좋은 입지라는 것들을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왕숙지구보다 오히려 지금 서울과 접근성이 더 좋은 다산 신도시에 있는 진건지구와 지금지구가 더 좋아 보이는데 이거는 각자 판단을 하실 부분이에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남양주 왕숙을 갖다가 나는 앞으로 한 5년, 10년을 내다보고 난 지금 본청약을 해서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특히 또 종잣돈이 없으신 분들께는 남양주 왕숙지구가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종잣돈이 있고 한 9억 전후로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저는 구리라든지 아니면 다산 신도시 아니면 또 별내 신도시에 내 집 마련을 갖다 하는 게 더 좋아 보이고요. 특히 또 나는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그 하남 쪽을 갖다 보시는 분들은 미사로 해서 또 들어가는 것도 추천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2027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데 감사스마일이 이런 이야기 드리면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하철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제 나름대로 인사이트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계획과 목표가 진짜 이게 완공 때까지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목표의 날짜인 2031년보다 개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지만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되고 제가 왕숙 지구를 갖다 보면서 또 어떤 분들은 왕숙 지구 관련해가지고 또 LH 가셔가지고 또 모델하우스를 갖다 찍어 주실 수 있는지를 갖다 물어보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시간이 되거나 기회가 되면 갈 수 있겠지만
확실하게 제가 약속을 갖다 드릴 수는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쨌든 간에 저는 왕숙지구도 물론 종잣돈이 없거나 무주택자인 분들께도 좋은 내 집 마련에 대안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남 부산지구에 지금 들어가는 이제 3호선 연장 송파 하남 광역철도 노선인데, 여기도 지금 현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며칠 전에 이제 3호선 이제 연장 관련해가지고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조 8천억을 투입해가지고 하남 부산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갖다가 27년 공사를 시작해서 32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제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 이제 3기 신도시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공급을 갖다가 앞으로 해 나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이제 3기 신도시에 있는 특히 창릉과 왕숙과 교산에 있는 이런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공교롭게도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27년에 공사를 갖다 시작하는 구간이 분명히, 여기도 지금 27년은 이제 고양 은평선은 빠르면 26년, 27년에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강동, 하남, 남양주선 9호선 연장도 27년에 시작을 할 거고, 그런데 이제 3호선 연장까지도 이제 이거를 27년에 목표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지가 또 의문이고, 과연 31년, 32년, 그렇다고 하면 지금 첫 번째 입주로부터 4년 정도 후에 지금 이제 교통대책이 지금 들어가는데, 선교통 후 입주를 갖다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서 과연 지금 첫 번째 입주하는 게 큰 의미가 있나라는 그런 또 생각도 갖게 되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종잣돈이 없거나 공공분양을 기다리신 분들께는 오히려 더 좋은 그런 소식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무주택자이시거나 또 아니면 또 신혼이시거나 또 종잣돈이 없으신 분들은 꼭 3기 신도시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놓치지 마시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덧붙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3기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GTX B하고 C는 지금 많이 지금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통망 확충 속도에도 제자리 걸음 중인 GTX BC는 지금 착공이 지금 지연됐어요. 사실적으로 BC가 지금 착공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지금 선교통 후입주 차질이 일어나는데, 제가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고양 은평선과 그 다음에 9호선 연장과 3호선 연장을 보면서 정말 GTX A는 지금 개통해서 다니고 있고, 지금 삼성역을 정차한다고 하면 진짜 이 GTX A의 파급 효과는 너무너무 높아질 건데, 이게 빠르면 27년, 늦어도 28년에 이 삼성역을 정차된다고 했을 때 창릉의 가치와 그 다음에 GTX A 라인의 운정신도시라든지 킨텍스라든지 대곡역이라든지 연신내역 주변에 있는 그런 주거에 있는 아파트의 가치는 지금보다 분명 높아질 거라는 저는 그런 확신을 더 갖게 되고, 왜 이렇게 늦어질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공사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비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컨소시엄에서 지금 철수를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맥커리도 지금 철수를 결정했기 때문에 사업에 지금 적신호가 켜지고 있고, 건설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게 되면 고금리와 원자재, 인건비 이런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비가 급격히 오르는 반면에 GTX 공사 사업성은 기대에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GTX B와 C를 갖다 기다리신 분들께는 저는 2030년 이전에는 진짜 교통이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이런 GTX B와 C가 늦어지게 된다고 하게 되면 저는 GTX A가 더 큰 반사 효과를 받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업계에서는 조금 탄력을 붙을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저는 제 예상이 좀 빗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특히 이제 GTX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선호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신도시 조성과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지진 않는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신분당선이라든지 서해선,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 드렸던 GTX A, B, C, 그리고 여러 가지로 고양 은평선이라든지 강동, 하남, 남양주선, 9호선 연장이라든지 3호선 연장 같은 이런 것들을 사업을 갖다 지켜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계획과 목표를 할 수 있지만 그 계획과 목표에 반드시 그 날짜에 가는 건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냉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과거에 문재인 정부라든지 윤석열 정부에서도 신도시 공급 속도를 늦춘 적은 없었다. 하지만 고금리와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속도전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토지 보상을 더 빠르게 하고 3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을 속도를 내겠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게 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합니다.